대통령이 충북을 찾아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내놨습니다. 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도내 농업인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비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카시트 설치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게 도교육청이 카시트를 빌려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으로 대상이 한정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떼자배 골프장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차례 반복된 감자와 증자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꼼수인지 아니면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주 오송을 찾아 우리나라를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원 사격으로 날개를 단 오송이 바이오 강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달 만에 충북을 다시 찾아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내놨습니다. 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 500억 달러, 30만 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기준의 규제 합리화 등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도 나올 것입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정부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해 전문 인력 양성과 성장 기반 조성, 국가 산단 조성 등 5대 전략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진입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새로운 힘 바이오헬스 충북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국가 비전 선포 실현에 충북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사님 계획에 저도 노력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또 이쪽 산업이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충북을 바이오헬스 혁신 융합벨트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이오 강국을 천명한 오송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생명과 해양의 땅 충북에서 국민 건강의 꿈과 함께 경제 활력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도내 바이오헬스 기업인들과도 만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이처럼 오송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중앙공원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인증샷까지 함께한 문 대통령은 충북 도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홍호표 기자입니다. 성안길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길 건너 중앙공원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문 대통령은 문화유산 해설사로부터 중앙공원의 산지에 있는 문화유적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던지는 등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충남 해미에 있던 그런 충청 병영을 우리나라의 중심부이며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인 청주로다가 충청 병영을 옮겨오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학생과 노인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증샷 요청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중앙공원의 일정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지역 인사들과 앞각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이수정 지사님 화이팅! 이에 앞서 오송 CV센터 앞에서는 최근 청주시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도시공원 문제와 관련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주장 또한 가감없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잘 이렇게 알고 있고요. 관련 그 비서관실이 우리 제도개혁 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달을 해서 성의껏 답변을 이렇게. 오송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이례적으로 짬을 내 청주 구도심까지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CJB 뉴스 공우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우리에겐 오송에서 열렸다는 것이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바이오의 핵심 기지로 선택받은 오송에서 글로벌 신약의 꿈이 부풀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바이오 제약 전문가 모임인 오송 혁신 신약 살롱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를 건의한 신숙정 대표. 오송에서 시험 연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신 대표는 글로벌 신약이 나오려면 제약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R&D를 CRO에 다 보냅니다. CRO가 일을 더 잘하니까요. 그래서 제약사는 그냥 일 주고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제 약을 승인받을 때는 제약사 이름으로 받지만 모든 일은 이 CRO와 CMO들이 하는 거죠. 국가 유일의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형성한 오송에는 최근 다양한 업종의 바이오 회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한 박종홍 대표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의약품 유효성 평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바이오 헬스 육성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쪽이나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조그맣게 창업 기술을 도와주고 하는 데는 있지만 정말 범국민적으로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나라가 한국뿐이 없어 사실. 향후 오송이 3단지까지 개발되면 전체 면적이 163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곳 오송은 K바이오의 미래를 위해 선택받은 곳입니다. 국가 비전 선포를 통해 오송의 가치와 잠재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세계 1위 두부기업인 풀무원이 오송 2단지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내년 운영을 목표로 첨단 R&D 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풀무원 오송 R&D 센터는 5년간 총 870억 원이 투자되고 연구 인력도 현재 200명에서 250여 명으로 대폭 증가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게는 억대의 국가 보조금을 타낸 농업인들과 이를 방치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일이 농촌 지역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도내 농업인 등 1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보조금의 관리를 소홀히 한 도내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농작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배 품목과 기간, 면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농민들은 고의로 작물 재배 면적을 부풀리거나 재배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부터 한 농가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마을 이장 등의 확인서만 보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주와 충주, 영동 등의 농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단계여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달여 전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이 같은 비위 행위가 농촌 지역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도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해 대중제로 전환한 청주 떼제베 골프장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감자와 증자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주주 비율이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수범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중제로 전환한 떼제베 CC는 KMH 악영그룹이 50.34%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회원권을 팔지 않은 소액주주의 비율은 49.6%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지분은 사실상 50대 50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 6개월 사이에 5차례나 감자와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비율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떼제베 CC 임시주총에서는 33.27%의 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는 돌연 700만 주를 증자했고 12월 27일에는 다시 80%를 감자했습니다. 올 1월에는 460만 주 유상 증자, 그리고 올 3월에는 다시 80만 주가 증자됩니다. 이렇게 5번의 감자와 증자가 반복된 결과 최대 주주의 지분은 90%를 넘어서고 소액 주주의 지분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완전히 그냥 강취하는 거나 비슷해요. 이거를 감자 증자를 여러 번 막 해버리면은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한 뭐 돈이 있거나 또는 이 회사를 갖고 싶은 욕심 있는 사람들은 점점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늘어나고 소액주주들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소액주주들은 1차 감자가 의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결성금이 얼마나가 확정이 됐고 결성금이 얼마였는지를 회계장부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다는 회계장부를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떼제베 골프장 측에서는 감자와 증자를 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회사 규모가 지금 한두 푼짜리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승금 범위 내에서 또 모든 주주들에게 적법하게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를 한다는 안내문까지 그런 다음에 주주총회를 했던 건입니다. 5차례 반복된 감자와 증자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꼼수인지 아니면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어제 카시트가 설치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현장 학습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급한 대로 도교육청이 카시트 구입비를 유치원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공립으로만 한정돼 사립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아 보호용 창구에 차량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카시트를 설치한 전세버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3년 뒤인 2021년 4월까지 장착 의무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를 못 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의 현장학습 줄 취소가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카시트를 빌려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카시트를 구입해 유치원들이 돌려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은 국공립 유치원으로 한정됐습니다. 이유는 사립은 통학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 사립유치원은 본인들이 통학 차량, 유아 통학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거의 현장학습 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립 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일부 사립은 불법을 감수하면서 카시트 없는 전세버스를 타고 위험한 체험학습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과 캠프 등의 야유활동은 내년 원화 모집과 직결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나들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기사님들한테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학기로 미가입 유치원들의 교사 월급을 삭감해 반발을 샀던 도교육청이 이번엔 카시트 지원에서도 사립을 차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 흥덕구청사 기공식이 오늘 강내면에서 열렸습니다. 463억 원이 투입되는 흥덕구청사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의 지상 6층 규모로 업무 공간과 함께 문화공간,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 편의 공간을 갖춘 복합시설로 내년 11월에 완공됩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충북 출신 이금노 수원 고검장이 포함됐습니다.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이금노 고검장은 지난 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 연구관과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회의를 열고 추천 대상자 중 최종 후보 3-4명을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예 마스터들이 겨루는 20개 종목과 함께 영화제와 게임 대회, 무예 산업 박람회 등 볼거리와 함께 즐길 거리가 풍성한 대회로 치러집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두 번째 무예 올림픽은 100개국 4천여 명의 선수단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미 11개 종목에 1,700여 명의 선수가 엔트리 접수 신청을 마쳤습니다. 올림픽 등에만 부여되는 세계 랭킹 포인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수 선수들의 참가가 가시화된 겁니다. 랭킹 포인트가 적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국제적으로 국제 대회로서 손색이 없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자칭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IOC 위원 9명이 특사단으로 방문하는 등 세계 유일의 무예 올림픽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함께 충북 출신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가이스프 스테판 박스 부회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아 국내외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 무예 영화제와 무예 산업박람회, 게임 대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대회 열기를 북돋을 계획입니다. 충주 시민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충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성공의 열쇠라고 여겨집니다. 성화는 청주 상당산성과 충주 천등산, 천지인 성단에서 각각 체화돼 11개 시군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무예 올림픽으로 두 번째 열리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오는 8월 30일부터 8일간 충주 등 9개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 청주청원지회는 청주청원경찰서에서 2019 모범 청소년 결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주청원지회는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결손가정학생 45명을 선발해 지도위원들과 1대1 결연을 맺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회를 맞은 음성 품바축제가 설성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는 그동안 품바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24개 팀이 겨루는 품바왕 공연이 열리고 품바 비빔밥 레시피 경연과 품바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음성 품바축제는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